안녕하세요. 본능의 심리학 유튜버 박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버 석굴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승현입니다. 안녕하세요. 클레비스 이사 맡고 있는 엘리입니다. 여전히 아직 쑥스러우시네요. 네, 저는 낯을 가리는 아이이기 때문에 저도 아이입니다. 아이를 갖다가 여기 앉혀놓으면 이런 상황이 펼쳐질 거란 걸 예상을 하셨어요. 괜찮아요. 이게 밸런스 보면은 아이 2명, 이 2명이라서. 그러네. 2대2네. 감사합니다. 그죠. 이제 이번에 주제는 회피형과 불안형 연애. 야, 최고의 조합이죠. 보통 회피형은 이제 남자들이 많고 네네네. 불안형은 여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 과반수는 되는 것 같아요. 5, 60% 정도. 그러니까 회피형이라는 게 남자친구들이 좀 회피형이 많은 이유가 이렇게 표현하면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 못 배워서 그렇다. 그러니까 무엇을 표현하는 법을.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남자면 이러면 안 돼. 남자가. 이러면서 이제 오해할 뻔. 억제를 많이 당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참으라고 하다 보니까 말하는 것도 참아, 표현도 참아, 뭐 싫은 것도 참아, 좋은 것도 참아 안 되는 거야. 그 상태로 이제 큰 거야. 그러네. 남자면도 남자면이지만 네. 어쨌든 처음에 남자들이 최대 관심사는 꼬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 사람을 꼬시려면 여자들이 또 되게 거슬려하는 게 많단 말이야. 따지는 게 많아. 이건 이래서 별로고 저건 저래서 아니고 저건 저러니까 막 이런 게 되게 많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자연스럽게 학습하는 게 네. 뭘 하면 안 될까 이 여자 앞에서. 아. 뭘 안 해야 거슬리지 않을까 이 사람이. 엄청 피곤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여자들은 안 해도 돼. 여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남자들이 알아서 와주고 알아서 지 비위 맞춰주니까 더 자기 맘대로 하는 경향이 좀 있고 편하게 해도 돼. 그게 나쁜 게 아니지만 남자들은 어쨌든 만나서도 나중에는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뭐 굳이 이런 마음으로 점점 굳어지지 않나. 그렇죠. 남자 입장에서는 하면 안 될 게 점점 늘어나니까 그게 가득 차버리면 결국에 아무것도 못하는 네, 그렇게 가다 보니까 그냥 회피형이지 안 않나. 하게 되는. 그리고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너무 회피형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쓰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남자가 정말 불편한 감정 자체를 못 견뎌하고 자꾸 대화를 안 하려고 하고 동굴로 너무 자주 들어가고 잠수를 타고 그런 회피형 맞죠? 그런 새끼들은 그런 사람들은 해도 돼. 색이 맞죠? 네, 그런 새끼들은 연애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새끼지. 문제가 많은 새끼들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내가 회피형 인정한다. 근데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해결되는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남자는 지금 어쨌든 오늘 얘기하고 다음날 좀 어떻게 좀 몇 마디 하다가 이제 좀 풀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그 사람의 속도인데 여자분들이 가끔 이런 분도 있어요.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풀어야지 난 내일 못 넘어가. 근데 남자는 속도가 다르니까 좀만 기다려달라 했는데 속도가 안 맞다는 이유로 그럼 너는 회피형이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저도 사연을 받다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게 여자친구들이 뻑하면 회피형이라 그래 남자애가.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저는 함부로 많아요, 그런 말 많아요. 했어. 이렇게 보다가 이거 남자가 회피형이 아니라 네가 회피형 제조기 아니냐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총 쏘는데 안 피할 거야? 그치 그쵸, 일단 그쵸. 피하고 살아야지. 그거 이러면서. 그치 그거 피한다고 회피형이래. 너가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날 죽이려고 나가는데 일단은 맞아. 피해야지. 맞아, 그리고 맞아.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항상 친구 만날 때도 좀 피곤하면 안 보게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그런 것처럼. 근데 그게 친구 회피형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저는 그래서 그거를 가짜 회피형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옛날부터 항상 했던 게 가스라이팅이란 말 좀 쓰지 말라고 제가 맞아, 얘기해요. 맞아. 그러니까 아니 사람끼리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나 이거 원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얘기하는데 자기가 싫으면 가스라이팅이래. 맞아. 똑같아. 문제가 생겼어. 근데 자기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야.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결론이 아니야. 그럼 가스 그러면 깜짝 너 놀래. 회피형이야. 너 회피형인 내가 원하는 결론을 내지 않은 회피형인 거야. 아이고. 맞아. 언제부터 설득력이라는 게 영어로 가스라이팅이었냐고. 그러네.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자주 듣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을 잘해요. 아, 그렇지. 그래서 설득력 있게 말을 잘하다 보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얘 말이 맞는 말이긴 해. 맞는 말인데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아. 방식이 듣기 싫지. 그러면 가스라이팅이라 그래요. 맞아. 그러면 나한테 가스라이팅을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말하면 너 나한테 가스라이팅 한다고 가스라이팅 하지 마라. 이건 설득이다 설득. 그렇지. 그리고 그 석구리님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문제 해결 방식이 다르고 이제 그 뭐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속도가 다르고. 타이밍이 다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둘 사이에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될 상황이야. 예를 들어 앞으로 좀 봐야 돼. 맞아. 아니면 우리가 좀 다른 노력을 해봐야 돼. 그 상태에서 결론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론이 안 나서 더 이상 거기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기에는 웃자고 만난 건데 울 수는 없잖아. 맞아요. 근데 계속 화나고 계속 그거를 끝까지 지가 풀릴 때까지 맞아. 계속 화를 내야 되고 그거를 받아줘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해주면 회평이야. 근데 그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장문 카톡 보냅니다. 아이고. 박스톡이라고 하는데 카톡이 이만해요. 이거 지금 제가 이거 주제 오늘 주제 이게 정리한 건데 이렇게 카톡을 이렇게 박스로 보내. 졸라 길어. 제가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아무리 맞는 소리를 하더라도 금기 사항이다. 맞아. 애초에 가독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책이라는 것도. 우리 영상도 처음부터 인트로 너무 길고 이러면 사실 안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내용 좋은 내용인데 라고 얘기해봤자 어차피 안 봐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 똑같아. 쓰는 사람한테만 좋은 내용일 수도 있는. 그러니까. 다 읽어봐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보통 그렇지. 정말 논리정연하게 얘기했다 하더라도 아니 이거를 뭉텅이로 보내면 애초에 그냥 보자마자 이미 읽기 싫어. 맞아. 이미 읽기 싫은 마음부터 그 든단 썩이 말이야. 나가고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만든 건데 그 좋은 마음을 해치는 행동을 하는 게 금기인데 그 장문톡에 대한 답을 짧게 했다고 혹은 답을 안 한다고 혹은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는다고 이 남자 회피형이에요 라고 상담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그렇죠. 맞아. 이제 그러면은 회피형 제조기다. 그렇지. 이게 딱 보면은 좋은 거까지 피해야지 진짜 회피형. 안 좋은 거 아까처럼 총 쐈는데 안 피할 거냐. 그럼 근데 좋은 건 어떤 건가요? 사탕 주고 네. 뭐 여자친구 남친구한테 막 잘생겼어 막 이렇게 했는데 남자가 회피형. 찐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좀 갖고 있는 거지. 귀엽다. 사탕 주고 음. 돈 주고 이러는데 됐다. 회피. 어. 회피. 그러니까 이런 거 부담스럽다. 어. 아니면 나는 이런 거 올리는 거 싫어해. 나는 사진 같이 올리는 거 원래 안 해. 나는 원래 폰은 사실 뭐 너무 각자의 개취가 있겠지만 어쨌든 나는 이게 아니야. 계속 방어적으로 계속 군다. 그러니까 뭔가 원래 하는 거 너무 싫다. 맞아. 원래는 없어요. 저도 항상 원래가 어딨냐. 원래 네 정자랑 난자였다. 따지고 보면은. 너무 그러네요. 옛날인데. 나 이 되게 얘기 헤엄 잘 들어본 적 칠 거 아니야. 있어. 수영 그치, 다 그치, 잘할 거 그치. 아니야. 군대 가서 저 이거 원래 안 싫어서 너 원래 군인이었어? 그래서 맞아. 그치 원래가 어디 있어. 원래가 어딨어. 그건 진짜 F형이네. 원래를 네. 쓰면. 그치. 원래. 그리고 하나 더 있죠. 그래도. 그래도 그러니까 네 말은 다 이해하고 그걸 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하기 싫어. 그래도 나는 좀 이러면 이제 이 사람 F형 맞죠. 근데 이런 남자들이 사실 또 적진 않아요. 맞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좀 안 하던 버릇을 좀 많이 이게 들어가지고 그렇게 살아와가지고 눈치 보면서 이제 사는 그게 좀 있어가지고 여자친구들 입장에서는 예쁘다라는 말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어요. 여자들끼리 네, 여자들끼리든 네, 남자 그렇죠. 여자든 하죠. 이렇게 하는데 남자들끼리는 절대 안 하고 특히 남자 입장에서 잘생겼다라는 말을 들으려면 오직 여자한테만 들어야 돼요. 남자끼리는 이거 토 나오는 거거든요. 바로 10개이거든요. 아 이건 있어요. 이 새끼 잘 존나 이 새끼 존나 그렇게는 잘생겼잖아. 하던데. 그치, 존나 존나 잘생겼어. 아. 야씨 네가 갔다 와. 야, 네가 갔다 와. 그치? 네가 제일 잘생겼어. 맞아, 맞아. 이 정도 할 어, 때 어. 이런 건 괜찮죠. 그런 거 이제 아니면 여자한테 잘생겼다라는 말을 듣는 개체수가 상당히 또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알아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알면 하지. 근데 모르는 그거를 거야. 근데 회평이라고 하나요? 잘생겼던 얘기를. 그러니까 내 말이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좋은 감정이 왔잖아. 그럼 싫은 감정, 떽떽거리고 찡찡거리고 장문 카톡 오고 이런 거는 피하는 게 정상이다라는 생각이고 긍정적이고 좋은 감정이 왔는데 표현할 줄을 몰라서 일단 나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그거는 회평이 아니라 내가 병신. 찐따 병신인데 그건 회평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예를 들어서 남자가 답답해하는 거지 사회성 회평이라고 이슈. 생각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보통 여자들이 회평이라고 하는 남자는 여자가 남자를 충분히 좋아해. 이런 모습은 여자들도 안 좋아해. 병신이니까 안 좋아해. 근데 내가 이미 충분히 좋아하고 있는 남자가 뭐야 왜 이러는 거지? 왜 회피하지? 라는 건 거죠. 근데 그 진짜 회피형들은 감탄고토예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요. 그러니까 달면 삼킬 줄 아는 애들이더라고요. 단 것만 먹으려고 해서 문제인 거지. 네. 그러니까 너무 찐따들을 회평으로 하면 찐따들이 울어요. 걔는 질질 짜는 게 하는 일이에요. 역시 직업 역시. 네. 네. 질질 짜는 직업. 질질 짜기. 주요 업무 질질 짜기. 역시 찐따 패기 전문가시네요. 상대방은 찐따다? 전투력이 3배 줍니다. 그러니까 이 찐따 패는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회평 이꼴 찐따 약간 이렇게 약간 논리로. 저는 되게 그게 찌질하게 보이거든요. 사실 약간 그렇긴 해. 약간 어떻게 보면 남성성보다는 조금 소심해 보이는 느낌이긴 해요. 회피형이. 맞지. 여자들 입장에서는. 막상 그 상황이 되면 사실 이제 어떻게 되면 내가 책임질게 하는 모습이 여자들이 원하는 모습이지 내가 쫓아간다고 도망가고 이거보다는 그냥 손바닥 위에 나를 올려주길 원하거든요. 여자들은. 그래서 회피형은 좀 어떻게 보면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자면 좀 애견 같이 느껴진다. 택토 회피형도 많아요. 그래요? 그 약간 뭐래 그러니까, 이런 왜 이래. 회피는 이제 좀 연락 술 존나 연락 와? 뭐 안 받아도 된다. 진짜. 이런 회피형도 있어. 이건 택토 맞아, 회피형인 맞아. 거죠. 그치. 상관없구나. 다음날 이제 어제 왜 연락 안 됐냐 뭐 이렇게 하는데 뭐 회피형. 그냥 그건- 불편한 건 싫은 거구나. 그렇죠. 아. 감탄고토. 근데 이제 옆에서 여자친구랑 같이 어디 갔어. 오빠 이거 봐 예쁘지 않아? 와 이거 봐봐. 와 이거 신기해. 와 귀여워. 이렇게 했어. 근데 끝. 왜 그러는 거야? 회피형.
아, 이거 회평 아닌 것 그냥 같은데? 사회성이 이건 떨어지는 거 그냥 아니야, 그냥 그거는? 표현을 못한 약간 우리 아빠 같은 느낌인데? 그거에 저는 회피형이라고 보는 아빠는 거예요. 회평 아니에요. 아, 이거는 그래요? 제가 봤을 때 정의가 아. 이분이 회평이 아니야. 아, 피를 그래요? 해보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직면이 뭐든지 아. 다 이제 이 사람은 해본 정면 적이 돌파. 없네. 찐따 이꼴 어. 회평이라고 하는데 아니야. 아 잘못된 것 그래요? 같습니다. 아 저는 이제 감정을 회피한다가 회피형이라고 좀 봐서 아니. 감정 좋은 감정이 그리고 왔어. 그들은 감정을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뿐이야. 내 말이 그 말이야. 회피형은 의도적으로 그냥 싫은 거 안 해인 거야. 그러니까 아. 되게 주도적이에요. 회피형은. 들어봐봐. 음. 그러니까 옆에 아까 여자친구가 와 귀여워 오빠 귀엽지? 그러면 귀엽긴 한데 얘가 이렇게 하이 텐션이네. 어떻게 이걸 맞춰줘야 되지? 그러니까 그 회피형이 아니라니까. 나는- 그거 회피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지 그쵸, 모르는 거죠. 그렇긴 하죠. 이거는 의도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아, 네. 의도 아. 쑥스러워서 이거 있죠. 아니야. 회피 이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냥 쑥스러운 거. 그냥 쑥스럽다. 창피하지만 아니 그거 그러니까 너무 막- 그건 그거에 키락하고 이제 그러니까 박건님 얘기는 논리 회로적인 문제인 거고 여기는 출력값이 없으면 회피형이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계시고 쑥스러워서 이게 이게- 회피를 했기 때문에 출력값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승현님은 방금 모든 아이를 다 회피형으로 매도한 저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려고 ssz러워서 떼 타는 거면 저는 31년간 맞아. 회피형으로 산 그리고 겁니다. 경상도 아이, K 장녀, 아이. 경상도 K 장녀 아이들이. 아, 누군 뭐 아, 좋아서요? 이거 회피가 아니라고. 아까 할 줄 이건 몰라, 그냥 할 줄 아까 몰라. 얘기했잖아. 설레려고 노력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들도 노력을 해요. 미안해. 잘 근데 못해서 잘안 될 미안해. 뿐이야. 아 제가 이제 회피형을 조금 잘못 알고 있었네요. 사실 이게 회피를 해서 그렇게 표현을 못하는 게 아니라 표현하는 걸 못 배웠어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아이 여러분들 사랑하고 존경하고 소중하고 감사하고 미안합니다. 갑자기. 네. 네. 짧게 해주세요. 기빨려요. 네, 생각해 보니까 감동이다. 그렇더라고요. 이게. 네네네. 아 혹시 뭐 만난 남자 중에 회피 진짜 회피형 있었나요? 회피형은 꽤 있었죠. 근데 약간 재밌는 게 제가 이제 에너지가 많을 때 20대 중초반 이때는 또 회피형 남자 만나면 또 나름 또 재미가 있어요. 쫓아가는 재미가 있어요. 아 매력 있지. 네, 내가 원하는 대로 반응 안 해주니까 괜히 더 높아 보이고 괜히 그치. 더 도도해 보이는 매력? 좀 더 신비해 보이는? 아. 그래서 오히려 저는 20대 초반 중반에는 그 회피형 남자들이 되게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회피형 남자들이 그 맛을 보다 보니까 이게 아. 쫓아오는 맛을 느끼니까 그러니까 안 사실은 고치는구나. 사귄 다음에는 발 잡게 되는데 그치. 다 꼬신 다음에는 사실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다 음. 꼬신 다음에도 그냥 하던 대로 하니까. 그지 한 번씩 이제 툭 하는 이런 거 츤데레. 아 근데 그게 미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달아. 그 회피형이 매력적이네. 맞아요. 좀- 회피형 조금 그런 게 매력적인 있어요. 건 보호 그러니까- 본능도 좀 이게 자극하는 게 있고. 그죠. 좀 시크한 매력도 있고. 근데 맞아요. 그게 이제 여유가 있어서 툭툭 던져주는 거랑 진짜 회피하고 싶어서 도망가는 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죠, 불건강하고 건강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불건강한 회피형은 피가 마르긴 해요. 그죠. 그 이제 나루토로 치면 사스케가 이마 탁 짚어주는 거. 아니지 누구 이타치 이말이야? 이타치가 이타치가 사스케한테 하고 어. 사스케가 또 나중에 그 사쿠라랑 그래요? 딸한테도 또 이렇게 다 해줘요. 그 맛에 사르르 녹는 맞다. 것처럼. 사스케 회피형이지. 그치. 맞아, 사스케 사스케 회피형. 완전 존나 회피형. 탈주하고 존나 튀어하고 나루토 그래도 존나 마을에서 아. 쫓아오는데. 회피했잖아요. 마을 자체에서 회피했잖아요. 팔도 회피해서 없잖아. 아 맞아. 그러니까 팔도 그냥 분명히 나루토랑 팔도 같이 본체가 싫은 그치, 거야. 팔찌꾼이었네. 아 이게 나루토랑 싸우다가 마지막에 팔이 한 장씩 잘렸는데 나루토는 붙였어. 근데 붙이자고 하니까 안정형. 피함 회피. 병신. 나루토 붙이는 거 안정형 회피. 팔 어. 붙였잖아. 근데 매력 있긴 하지. 그죠, 매력 그죠. 있는데 매력은 내 있어. 남자 되면 이제 마음 고생하는 스타일이다. 맞아요. 이게 근데 이제 최악의 회피형은 네. 저런 회피형들은 처음에는 매력이라도 있지. 제일 안 좋은 회피형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죠? 그게 다 해줄 것처럼 말 졸라 많아. 아, 초반에 다 행동해놓고 막 맞네, 진짜 맞네, 난 맞네. 너 다 해줄 거. 근데 사귀면 갑자기 어. 완전 ISTP로 바뀌어. 너무 잔인해. 개새끼. 진짜 잡힌 물고기한테 정말 하나도 떡밥 안 진짜. 주고 그런 사람이 있긴 하죠. 얕은 인간관계에 발 넓게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막상 연애하면 그런 스타일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썸 탈 때도 딱히 매력 없고 만나고 있을 땐 더 매력 없는 스타일이지 않나. 그쵸. 그런 남자한테 빠지면 진짜 답도 없더라. 그냥 꼬실 때 사랑꾼인 척하는 기세만 좀. 아, 그렇지. 진짜. 연락 잘해주고 막. 그 여자분들 눈빛 속으면 안 된다니까. 그 멜로 눈깔. 저 그 라이브 상담할 때도 그 남자 절 보는 눈빛이 달랐어요. 눈빛은요 연기학원 2주만 다니면 다 아이고야. 나와. 맞아. 내가 지금 사랑하는 눈으로 다 쳐다볼 수 있어요. 진짜 사랑에 빠진 눈으로. 연기 전공자다. 네, 이렇게 네.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눈빛은 속으면 안 돼요. 저도 사연 받을 때 분명히 만났을 때 티키타카 잘 됐고 분위기 좋았는데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연락했고. 그게 분위기가 좋았어요? 네 기분이 좋았어요? 라고 꼭 물어봐요. 중요하지. 네. 그치. 이거는 분위기가 좋았다? 네 기분이 좋았다. 저는 거의 기출문제처럼 나와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되게 이해 안 되는 게 네.
감성 에세이 같은 거 보면은 눈을 보면 마음을 알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저 그거 보면 무슨 생각 드냐면 무당인갑다. 눈을 보면 보이는갑다. 보인다. 할머니가 보인다. 막 그 이런 능력. 느낌인갑다. 아니 진정성의 여부를 눈빛에서 찾으면요. 헌팅포처나 클럽 갔을 때 저기 혹시 친구들 2명 지금 저희 같이 왔는데 걔네 눈 봐 다 하트 뿅뿅이에요. 진심이지 진심. 근데 반짝반짝은 진심으로. 조명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죠. 그 어두워서 아, 눈빛 밖에 안 보잖아. 밖에 나와서 감자탕 집에 똑같아. 가도 눈빛은 똑같아요. 모텔 가기 전까지. 술 마셔서 그럼요. 그런 거 아니야? 싸고 나면 이제 바뀌어요. 아. 싸고 나면 죽어요. 그리고 아. 다음에 또 싸려고 연락하면 또 눈빛 이렇게 되지. 그렇지, 아. 욕망의 그러니까- 별. 아. 그렇지, 욕망이 돼. 그럼 20대 초반일수록 연애 경험 적을수록 여자들이 저는 말 예쁘게 하는 남자가 좋더라고요가 아. 이제 그 딱 거기에 걸려들기 좋은 그치, 그 딱 그치. 처음에 반짝반짝하다가 나중에 회피 오지게 하는 그 전형적인 최악의 회피형 만나기 딱 좋은 케이스들. 그래서 남자 만나면 저는 진정성이 중요해요, 진심이 중요해요라는 얘기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정말 못된 말이지만 남자 입장에서 꼬실 때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연락 잘해주면 되잖아. 말 그렇지, 예쁘게 그렇지, 해주면 그렇지, 되잖아. 아 이게 이거 존나 억울한 게 뭐냐면 자는 거 싸는 거 얘기 나왔으니까 하는 건데 존나 사랑하거든 분명히. 근데 섹스 한 판 조지고 나면 이상하게 별로야. 그러는 거야. 있어. 아 근데 있어요. 그런 여자가 있고 안 그런 여자가 있어. 아. 근데 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여자들의 특징을 보면은 말이 안 통해. 그 전에는 내가 막 진정성 해서 꼬셔야 돼 해서 이제 딱 하고 나니까 제정신이 돌아오잖아요. 남자 지능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야. 저 그 말 안 통하는 포인트 뭔지 알아요? 뭔데요? 뭔데요? 그 여자가 자기한테 다 맞춰주길 원하는 남자가 자기한테 다 맞춰줘야 말 통한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는 사실 그때부터는 이제 사회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상사 입장에서 부장님. 네. 부장님이 개그를 쳐도 웃을 수 있는 딱 그 마음으로 사실 진심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사회생활에 어떤 목적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아부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치. 아부만 해줘야 거기에 안 거슬리고 그래 내가 만나줄게 한번 차줄게 하는 그런 여자들이 딱 걸리기 좋다. 그리고 맞아요, 맞아요. 그 여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그렇게 아부만 해주면은 그치. 넘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맞아. 그 여자는 사실 목적 다 달성하고 나면은 진짜 얘기도 하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싹 바뀌는 맞아요. 거죠. 근데 그 그래서- 여자가 많아. 아. 또 자기가 예쁘면 대우를 많이 받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가장 달콤한 말 해주는 사람한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달콤한 말 해주는 사람은 가장 진심이 아니잖아요. 이게 가장 또- 진심이 아니니까 이제 내가 지랄을 하든 일십을 하든 그래도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 가지고 진심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그냥 회피형 나쁜 남자 그냥 세트로 걸린다. 맞아요, 맞아요. 이게 또 여자 입장에서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은 몸을 보고 오는 남자도 몸만 보는 남자로 변해요. 그렇지. 그럼요. 이게 결국에 예쁜 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쿠폰 같은 거거든요. 까방권 같은 게 몇 장 있는데 다 쓰고 나면 결국에 1감스 1섹스 교환 연애예요. 아하. 맞네. 내가 감정 쓰레기통 당해줄게. 줘. 이게 맞네, 교환이거든요, 맞네. 결국에. 근데 교환 연애로만 가면은 유통기간이 빨리 와요. 몸질리면 끝이잖아. 그래놓고 이제 나중에 남자들은 왜 이렇게 회피형이 많을까요?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회피형 제조인 거지. 이게 이제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뭔지 알겠죠. 그럼 해피형을 만나는 애들만 만나겠네요. 어떻게 보면. 보통 그래요. 예. 맞아. 실제로 맞아요. 네. 맞아. 안 만날 사람은 안 만나요. 그럼 진짜 신기하게. 해피형 보고. 자석이 있는 거네요. 네. 그죠. 근데 그러니까 그러다가 18직권이지. 탈출하는 경우를 저는 봤거든요. 어떻게? 남자가 회피형인데 여자 입장에서 괜찮다 이렇게 말해도 괜찮다 안 피해도 괜찮다 나 나쁜 거 아니다 좋은 거다 반복을 계속 하니까 남자가 되게 천천히긴 한데 열어요. 점점 괜찮아지는 거야 이게. 그러면은 여자 입장에서도 정말 또 매력적인 게 뭐냐면 나 한정으로만 얘가 괜찮은 거야. 딴 사람이면 또 안 돼. 나한테만 따뜻한 남자. 나한테만.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 해결이 되더라고요. 여자친구들 입장에서 기껏 제가 다 이렇게 회피형인 거 다 해소해놨는데 딴 년한테 가서 안 돼요 그게. 딴 년한테 가면 다 촉이 와요. 그러니까 내 전용 안 회피형 남자인 거야. 이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게 있네요. 회피형을 해소하는 방법은 진짜 내가 허용적인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다 괜찮아? 그래도 돼.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뭐 회피형인들 많이든 항상 여자친구들뿐만 아니라 만나는 여자들이 전부 다 저한테는 되게 솔직하게 다 얘기해요. 그전 만났던 남자들한테도 안 했던 얘기를 저한테 엄청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이유는 심플해요. 저는 편견을 안 가져요. 최소한 편견 없는 척이라도 해요. 그냥 그래? 전 남친 얘기에 표정 안 돌아가. 그래? 전 남친 그래서 어땠는데? 되게 즐겁게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점점 이 얘기 해도 되네 저 얘기 해도 되네. 그리고 이제 잘못한 얘기 있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육아를 할 때도 애가 뭐 쏟았잖아요. 이거 왜 쏟았어 하면은 나중에는 안 쏟는 게 아니라 쏟은 거를 숨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쏟았을 때 쏟을 수 있어. 근데 다음부터 이렇게 안 하면 돼. 닦어. 그리고
네가 쏟은 거니까 네가 닦어로 끝나면 돼. 그거 가지고 안 혼내면 돼. 닦으면 돼. 괜찮아라고 하면은 쏟은 걸 최소한 숨기지 않는다고. 그리고 교육도 되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보통 여자들은 자꾸 거슬리는 거 생각하잖아. 안 그랬으면 좋겠고 막 자꾸 달콤한 말만 했으면 좋겠고 말 예쁘게 했으면 좋겠고 이런 걸 바라다 보니까 남자가 이거는 좀 솔직하게 얘기하면 욕 먹겠는데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네. 얘는 허용한 적이 없어. 한 번도 한 번도 그러네. 관대해 본 적이 없어. 항상 비판적이었어. 그러니까 그러든가 말든가 숨기는 거예요. 더 꽁꽁 숨겨. 그렇죠. 그러니까 회피형이 되는 거죠. 그치. 실제로 원래 회피형이면 그게 더 심해지는 거고. 그쵸. 근데 증폭되는 거고. 회피형도 열는 방법은 사실 그냥 내가 다 받아주고 속으로만 평가하고 평가 안 할 수 없으니까 사람이. 그죠. 그러면서 이제 다 받아주면은 이 사람은 결국에는 점점 열더라. 이런 방법이신 것 같네요. 맞아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열리는데 대신 열리면 내 전용인 거야. 그렇지. 그게 너무 단 거지. 그래서 그런지 이제 해피형이라고 적어주신 사연은 보면 의뢰인, 그러니까 내 남자분이 아까 말씀하신 박스 카톡을 보낸 경우가 진짜 많아요. 장문으로. 그러면 요 상대는 단답을 엄청 해. 연락하지 마. 나 피곤해. 하지 마. 이제 연락 그만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알겠어. 네, 그냥 영혼 없이. 진짜 그런 식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케어를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긴 그리고 해요. 박스톡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게 귀찮은 감정만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박스톡에 내용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너는 이 내용을 가지고 나랑 대화를 해서 이거를 풀고 어떻게 하고 이럴 노력을 안 하고 그냥 박스톡 하나만 달랑 갑자기 보내놓고 이거 내 마음이니까 네가 이해해로 들려 되게 이기적으로 보일 때도 있어요. 맞다. 박스톡 보내는 사람들 네. 좋을 때는 그거 안 보낸다. 맞아. 좋을 때는 안 보내 또. 항상 거슬릴 때 안 좋은 얘기는 말 졸라 길게 하고 그치. 좋을 때는 말 되게 짧게 하고 맛있게 먹었어 흐흐가 끝이야. 고마워. 그러니까 좋을 때 그렇게 말 많이 하든가. 그러면 이제 안 좋을 때도 말 많이 하고 약간 일관되니까 다 받아줄 수 있지만. 근데 이 상황 이 지경까지 됐는데 그 당시에도 제대로 해결을 잘 안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새벽 4시에 이만한 카톡을 하나 보내놓고 나 아침에 읽었는데 쭉 읽어보니까 결론은 그러니까 내 마음은 이거니까 너가 내 마음 이해해로 맞아. 들려. 맞아, 맞아. 그러면 귀찮다가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이지?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럼 이제 결국엔 조가가 되는 거고 그건 조가가 이제 되는 거고. 회피형이라고 또 취급을 하겠죠. 근데 나중에 맞아. 듣고 보니까 걔가 이제 나를 회평이라고 다니더라고. 그치. 연락 알고 보니까 여자애가 이제 회평 제조인 거고. 그렇지. 그게 이제 남자친구들 요거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장문톡이 오잖아요. 밑에 3줄만 읽으세요. 그러면은 다 나와 결론이 있어요. 거기 나와 있는 네. 건가? 밑에 3줄 있죠, 3줄. 딱 거기만 읽으면 아무튼 그래서 뭐가야. 맞네. 거기만 딱 위에 읽을 필요 없어요. 맞네. 밑에 3줄. 무슨 말인지 다 알거든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네. 이 회피형을 만드는 거는 약간 불안형 여자지 않나. 불안형. 불안해서 쫓아오니까 도망가는 거.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회피형을 만들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여자들은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저는 그게 여자라고 생각을 해요. 불안한 게 디폴트다. 그냥 이제 그게 여자다. 그러면 회피형도 다 그러니까 남자다. 그쵸.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것도 같. 근데 사실 불안이라는 게 사실 불안한 것도 좀 연애 경험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불안하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욕심이 생기는데 그게 안 채워지니까 불안한 거거든요. 욕심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첫 연애하거나 연애 경험이 없을 때는 일단 내가 어디까지 욕심을 해야 될지 몰라요. 이것도 내 거 같고 저것도 내 거 같아. 근데 그게 안 채워지니까 불안한 거. 근데 그러다가 한번 이제 트러블이 생기거나 까이거나 헤어지게 되면 이게 거기까지는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거였구나를 알게 되고 점점 불안형에서도 멀어지는 거. 물론 연애 경험이 많아도 불안형인 분들이 계시지만 대부분은 연애 경험이 쌓이다 보면 이제 불안에 대한 강도도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혹 저한테 사연 보내신 분들 중에서 저는 너무 불안형이라 고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 순간 너무 힘들어. 연애 얼마나 해보셨나요? 첫 연애래. 연애 2번 해봤대. 그런 걱정할 필요 없다. 그 사람들이 꼭 이 에세이 보고 너 불안해하지 마 이런 언니 릴스 쇼츠 이런 거 보잖아. 그러니까. 이거 백날 들어도 여전히 불안할 거야. 그럼요. 저도 이제 맨날 이제 불안형인 친구들이 이거 불안한데 어떻게 하면 불안을 없앨 수 있을까요? 그러면 불안하지 말자. 그럴 수 있고. 그러지 말자 그냥. 그게 그치. 다쳐봐야지 깨달아요. 그렇지. 다쳐봐야지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제가 생각하는 불안은 사랑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면 어쩌지? 에서 오는 불안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요즘 여자분들은 이제 좀 적극적으로 먼저 남자들한테 대시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90년생, 20년생 이런 분들은 아직도 그때는 좀 시대상이 여자는 수동적인 사랑을 하고 끌려가는 역할이었어요. 그러면 내가 이 남자한테 내가 사랑해, 내가 너가 좋아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받는 역할인 거야. 받는 역할이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너 나 사랑해? 너 나 좋아해?
너 나 계속 미워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계속 묻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이 계속 생기는 것 같다고 저는. 확인받고 싶다. 네네네. 그 불안이 사랑을 확인받고 싶은 건데 본인도 뭔지 모르는 거지. 그치. 그렇죠. 그래서 자꾸 찡찡거리고 매달리고. 찡찡대면서 있죠. 그럼요,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진화 심리학상으로도 봤을 때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사랑을 여자 입장 받지 않으면 생존이랑 직결되게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애써지르고 떠나니까 그죠, 양육 그죠. 책임 안 지고. 그럴 수 그죠. 있겠네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계속 남자한테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 그치. 그게 본능에 있어서 일종의 방어 기제로 맞아요. 좀 나온다라고 좀 보거든요. 본능적으로 이런 공포가 남녀의 각자가 있는데 그렇죠. 여자는 이 남자가 나한테 애 싸지르고 싸- 양육의 책임을 지지 않고 다른 여자에게 떠날 거에 대한 그쵸,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근원적인. 그쵸. 그리고 남자는 남자들은 네. 내가 양육의 책임을 이 여자한테 줬어. 이제 같이 키우기로 했는데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닌 것에 대한 그렇지. 근원적인 두려움이 그렇죠. 있는 그 거죠. 뻐꾸기 같은 그렇죠. 그런 거죠. 왜냐하면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여자 입장에서는 100% 자기 아이지만 남자 입장에서는 원시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이제 본능으로 작동해서 나오는 그런 불안감 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혼 제도가 생긴 거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해요. 법적으로 이렇게 야 이 정도는 우리 원시인 아니니까 사실 솔직히 분명히 이 얘기가지고 뭐야 이 갑자기 결혼제도가 왜 나왔어라고 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네네네. 그거 설명하면 저도 사실 동의하거든요. 네. 제가 네. 상담 때 한 얘기인데 솔직히 결혼제도는 여자를 위한 제도예요. 그 그리고 말을 해버리시는군요. 네 모성 사회고 이게 일부일처제라는 시스템 자체가 여자한테 유리한 제도예요. 왜냐하면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고 만약에 거기서 갈라섰을 때 손해 보는 건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여자한테 유리한 제도니까 사실 결혼 시장에서는 남자가 더 유리한 거고. 그렇죠. 이런 말 있잖아요. 연애의 선택은 여자가 하지만 결혼 선택은 남자가 한다. 그렇지. 연애의 문지기, 결혼의 네. 문지기. 그리고 이제 결정사 이제 아주머니들한테 네네. 중매 수사 출연하면서 이제 들어본 결과 네네네. 좀 훌륭한 남자 회원 10명만 있으면 결정사 차릴 수 있대요. 그러면 남자 회원만 가지고 있으면 여자 회원은 알아서 온다 이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런 건데 사실 유리한 거라고 해서 남자가 하기 싫다는 게 아니고 네. 좀 더 원할 수 있고 누구에게 좀 더 유리하면 뭐 유리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요즘 다 결혼할 건데 저도 결혼했고. 항상 얘기하는 게 네. 그 밸런스를 조절하려고 우리가 맞아요. 다 같이 사이좋게 평화롭게 살려고 이런 제도가 생기는 거고 그 밸런스 맞아요. 조절하는 거지. 사실 진짜 원시인 상상해 보면은 안 돼? 안 돼. 안 돼? 알았어. 좋대요. 아 그래? 그 찐따 남자들이 또 이렇게 뭐야 혼전순결 여자 처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다 전 남친 작품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뭐 혼자 분노하잖아. 근데 그거 다 찌질한 남자들 기준이잖아. 그렇죠. 그죠. 그냥 뭐 하면 되지. 여자들도 더 뭐 양육이 뭐 우선이고 무슨 뭐 그래도 연애하잖아요. 결혼을 전제하지 않은 섹스와 연애를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한 여자가 더 건강한 여자라고 생각해요. 요즘에 그것조차 안 한 못 쏠 여자랑 결혼했다. 와 진짜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왜냐 얼마나 괴롭힐까. 얼마나 환상 속에 차여가지고 이제는 맞아. 물을 수도 없어. 결혼했어요. 헤어질 수도 없어. 그래서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지랄할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연애를 건강하게 하고 섹스도 많이 한 여자가 좋아요. 결국에는 뭐 연애든 결혼이든 뭐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하고 이런 건 상관없이 맞아요. 불안해할 필요 없이 흘러가는 대로 느끼는 대로 하면 되지 않나. 그렇죠. 좋아하는 거 그때 좋아하는 거 하면 되지 않나. 아름다운 노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사랑해야지. 근데 이제 왜 불안하냐 이거지. 저 사람이 날 사랑하지 않을까. 그렇죠. 아 그리고 요즘에 그런 분들도 봤어요. 여자분이신데 연애하는 거 귀찮대. 싫대. 그냥 딱 쟤랑 결혼해야 돼? 아 나 그럼 쟤 사랑할게. 근데 그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야, 이게 이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게 전 신기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사람들이 자기가 얘기하면서 자기가 그걸 좋아하는지 원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 상황에 닥치면 또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는 거죠. 또 회피한 거예요 그 사람. 그냥 여자 회피형이야. 지금은 생각하기 나는 피곤하다. 남자한테 원래 그러네. 관심 없어. 뭐 피곤. 지랄하면서. 그러면은 경험을 쌓지 않고 에세이를 보지 않고 너 괜찮아 하는 언니를 얘기를 듣지 않더라도 불안함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필요 이상의 의미 부여랑 망상을 하지 말자. 아까 말씀하셨던 근데 계속 것처럼 되는 거 어떡해?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그거를 그대로 갖고 오면 되는데 내 머릿속에 있는 거는 내 머릿속에서만 일어난 거지 현실이 아니다. 근데 그게 믿어져요. 현실과 그게 구별이 안 돼요 보통. 그 병원 그게 가야 되는 문제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생각에 메모를 하면 안 될 것 그냥 같아요. 병원 안 가고 할 단계를. 수 있는 방법. 제가 불안을 조금 핸들링 좀 컨트롤? 뭐라 해야 돼요? 컨트롤한 방법인데 그냥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도 그렇게 막 여기 계신 분들처럼 연애를 많이 해본 건 아니에요. 비해서지. 네, 비해서 네, 하는 네, 거지. 네, 아닌데
근데 이제 항상 어디서 내가 불안한가를 생각해 보면 내가 망상한 것들, 내가 생각한 것들,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들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봤냐. 이 사람한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해보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 괜찮은 반응을 보이면 아 이거 해도 괜찮구나 하면서 그냥 내가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얘가 싫어하겠지를 생각하기보다 그냥 해보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싫어하면 어쩔 수 없어. 근데 안 싫어할 수도 있잖아. 맞아. 그런 긍정적인 경험을 쌓아가면서 내 불안이 괜찮구나, 내가 괜찮구나를 쌓아가는 좀 긍정적 피드백이 쌓인 경험이 좀 많아지면 불안이 좀 감소하는 것 같아요. 맞네요. 근데 결국에는 막 용기를 내라 이런 쪽으로 갈 수 있지만은 이게 진짜 용기가 나야 되잖아. 저는 딱 들으면서 바로 느꼈던 거는 생각보다 바로 안 헤어집니다. 네. 맞아요. 생각보다 별일이 맞아요, 안 맞아요. 일어나요. 뭔가 내 솔직하게 얘기하면 막 큰일 날 것 같고 막 이 사람이 엄청 나한테 실망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사랑이 안 식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점수가 약간 깎일 수 있어. 실제로 싫어하면은 깎일 수 있다 하더라도 되게 뭐 그럼요. 확 저점이 되지 않아요. 그냥 근데 약간 깎이고 말고 깎이면 뭐 다음에 또 웃고 다시 뭐 올릴 밥 수 있는 먹고 거죠. 뭐 그치, 이렇게 그치. 섹스하고 데이트하면 다시 또 회복되니까. 그리고 이게 되게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 게 남자 입장에서 어느 정도 보일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래도 용기를 내서 말을 했다, 생각을 해서 말을 했다 이런 게 느껴지잖아요. 그럼 아 얘가 지금 이것 때문에 불안해하는구나. 얘가 지금 뭐 이런 그렇게 거가 알아주시는 분도 있지. 이렇게 그럴 수 있구나라고 맞네. 하면서 아 그거 불안했냐? 아 괜찮다 그런 거. 아 생각하지 마라. 아 그리고 그러니까 말해주니까 얘기해줘서 이제 아는 거죠. 고맙다. 앞으로도 더 이런 거 있으면은 언제든지 편하게 얘기해. 나 그렇게 이상 생각 안 하겠다. 오해 안 하겠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해를 해주는구나 하고 이제 내 모든 거를 퍼부으면 또 안 되고. 아 그치. 네. 퍼보자 하고 장문 이만큼 다 아이고. 퍼보자. 다 퍼보자 오늘 쓰다가 400개 다 퍼보자. 용기를 퍼부었어. 조금씩 내보자. 아 조금씩. 너무 파이팅 넘치게 가지 댓글에 말고. 저 차단당했는데요. 시킨 대로 차단당했는데요. 아이고야. 근데 아까도 좋은 제가 것도 좋은 것도 생각을 했지만 아이인 친구들은 용기를 많이 내도 괜찮아요. 아 그렇지. 어, 맞아. 아이 입장에서 네. 이만큼 냈는데 이 입장에서는 얘 뭐, 이런 느낌일 수 있거든요. 맞아. 상대적으로 그래서 아이인 친구분들은 네. 용기를 정말 그렇군요. 많이 내셔도 되고. 그러네. 네. 아이들은 이제 플러팅도 사실 옷 예쁘게 입기, 그렇지. 이 사람 앞에 나타나기 그렇지.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휴지 한 이성향- 장만 휴지 한 장만 하면 2장 주기. 두 장 주기. 그렇지. 이 성향의 분들이 엑셀을 밟으세요 하면 막 2, 300km씩 밟아버리더라고요. 저 맞아요, 날라가게. 맞아요. 근데 아이인 분들이 저 지금 과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딱 보면은 이제 한 70km, 80km. 너무 정석이야. 마음껏 까불어도 된다. 맞아요. 그렇군요. 그런 용기가 얘기는 좀 마구 듣고 싶네요. 생기네요. 맞아요. 사실 그럼요. 연애는 고속도로니까. 그럼요. 200은 밟으면 안 돼. 그치. 하지만 100에서 130 정도는 밟아줘야 그럼요. 잘 가는 거야. 80, 60 밟으면 그치. 뒤에서 차들 욕 먹어요. 그죠. 그래서 연애가 이제 상대한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맞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내가 이 사람이 나한테 사랑을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내가 표현하고 내가 원하는 걸 쟁취하는 게 오히려 더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맞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일반화시켜서 얘기하면은 이 남자한테 이 기능이 있나? 괜찮은가? 일단 하나씩 눌러봐. 가전제품 고르듯이. 그렇지. 그치. 이거 되나? 되네. 이건 너무 되나? 좋은데요, 이건 뷰가? 되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한 개씩 눌러보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기능,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 이렇게 찾을 수 있거든요. 맞네. 그럼요. 그 불안하신 분들이 이걸 눌렀을 때 혹시나 이게 터질까 고장나 봐. 맞아. 고장나지 맞아. 않을까. 그러니까 눌렀는데 갑자기 띠띠띠띠띠띠띠 이럴까 봐. 그럴까봐 맞아. 그게 무섭고 좀. 근데 생각보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쉽게 버튼이 고장나지 다 않아요. 그렇지. 빨간 버튼으로 보이는 거지. 아니에요. 생각보다 그렇게 다 튼튼하게 맞아. 만들어줘가지고 특히 한국 생각보다 남자들은 고장나지 않는다. 제가 튼튼해. 우리나라 남자들은 제가 뭐 나쁜 남자도 많고 쓰레기도 많지만 세계적인 연애 그 트렌드로 보기엔 우리나라 남자 좀 착해요. 역시 한남이 최고네. 네, 그렇죠. 한남 짱입니다. 한다면 한 남자 한남 그럼요. 와 최고. 최고. 마음껏 눌러보셔도 된다. 그럼요. 네. 근데 또 한 번 터졌다고 해가지고 또 이거 감히 네가 터자고 계속 누르거나 이딴 짓만 하지 않는다면 진짜 이렇게 갑자기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눌렀는데 띠띠띠 하면은 코드 뽑으면 돼요. 죽는 거 아닌가요? 뭐가요? 아니군. 계속 누른다. 감히 네가 나에게 터질 수 있어? 이건 사랑이 아니야 하고 눌러다가 이렇게 망가뜨리지만 않으면 그렇지, 맞아, 그럼 맞아. 망가지지. 근데 망가져도 그럼요. 버튼만 망가지니까 네, 괜찮아요. 네. 나중에 고치면 되죠. 뭐. 이렇게 심하게 망가뜨려놓으면 장문 써야지 뭐. 맞아. 어쩔 수 아이고요. 없지. 장문은 안 된다니까 자꾸 장문에서. 아무튼 다들 불안해하지 말고 네. 너무 불안하지 말자. 회피하지 말고 그러니까 별일 안 회피하지 말자. 일어나요. 진짜 생각보다. 그럼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 다 맞아요. 할 거 하고 놀 거 놀고. 그리고 오래가는 연애는 살짝 텐션이 있어야지 더 재밌어요. 아. 약간의 불안이 있어야 더 재밌어요. 아, 그치. 그럼요. 생각보다 안정적인 게 행복하진 않더라고. 그럼요.
적당한 불안감이 있어야 돼. 저희 와이프가 이런 얘기했어요. 그 한국 뭐 외국 뭐 이런 약간 적당한 약간의 문화 차이인 것 같은데 한국은 그냥 결혼하면 무조건 그냥 평생 같이 살아야 된다. 그냥 가족끼리라도 그냥 살아야 된다. 안 사랑해도 살아야 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서구권은 조금 사랑하지 않는데 왜 살아가 있대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그 외국 코 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잡고 이렇게 따뜻하게 가는 그런 짤들도 많잖아요. 그런 게 있는 이유가 차일까 봐. 언제든 찰 수 있고 그러구나. 언제든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그래서 최소한의 사랑을 유지한다는 그 약간의 그런 게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안 좋게 해석하면 불안이잖아요. 그럼요. 좋게 해석하면 약간의 긴장감.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인꼬를 보면서 와 되게 사이 좋아 보인다라고 인간이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 걔네들은 서로 감시하는 거야. 이 그러네. 수컷이 너 씨 딴 새끼 알 거야? 이거고 이제 암컷 입장에서는 너 새끼 사냥해서 딴 암컷 애벌레 줄 거야? 이 상태에서 서로 이제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예전에 여자친구 만날 때 제가 장난으로 식장 들어가기 전까지 모르는 거야 뭐 이런 장난 많이 쳤거든요. 근데 제외하고 나서는 요즘 제가 마음이 더 커져서 여자친구가 그 장난을 치거든요. 근데 이게 살짝 재밌더라고. 그래서 뭔가 TV 보다가도 설레는구나. 저는 뭐 얘기 다를 수 있지 살짝 의견이 안 맞아. 혹시 마음이 변했니? 아니지? 저도 변한 거 실제로 아니지? 약간 남자친구가 약 불안형인 게 저도 좋아요. 그럼요. 약간 불안해하는 게 좀 좋아요. 그렇지 긴장을 네네네네. 그래서 너무 안정형보다는 저는 의외로 또 약 불안형이 제게 더 안정감을 줘서 또 너무 불안형이라고 또 걱정할 필요는 또 없다. 불안한 도파민 감정이 중독자야. 불안한 감정이 올라올 때 그거를 꼭 참고 그래 이 정도까지만 안 불안할 수도 있구나 해서 그 점점 깎여 나가다 보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제 내가 즐길 만큼의 불안을 갖고 놀 수도 있는 맞아요. 거니까 그런 거죠. 불안하다고 너무 막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이유가 다 그런 것 때문이잖아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고문 기구거든요. 그러네. 맞아. 아니 저거를 왜 고문 기구를 돈 주고 줄여서 타지 이런 생각인데 그러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바는 있잖아요. 그렇지. 그 스릴을 즐기다가 또 문제는 뭐냐면 너무 안전하니까 안전바를 살짝 풀러요. 점점 그거만 안 가면 돼요, 여러분들. 무서워. 번지 점프가 이제 맨날 하면은 또 떨어지네. 어이구 다 나중에 이제 왔네. 아무것도 없이 이제 떨어진다. 하다가 줄을 조금 느슨하게 해볼까 하다가 줄 안 매 이제 이게 많이 가면 그렇지.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너무 자극의 노예, 도파민의 노예가 되지 말고 안정적인 것도 즐길 줄 알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밸런스. 그럼요. 네, 맞아요.